내가 이분 사진을 왜 앞에 붙여놨냐 하면은 이분이 이끼, 모스 알죠? 이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끼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은 얼마나 지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생태적으로 이롭게 하고 여러 면에서 얼마나 귀중한 생물인지 이걸 연구한데 너무 감동 주는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그런 인생은 성공 같다. 이끼가 나도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끼를 많이 봐요. 옛날에 이렇게 이끼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끼를 전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끼하고 이끼의 사고고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현재 그 분단형 동료 시민 정치로 대체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제레미 리프킨은 하는데 그건 비슷한 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3장에서는 왜 대의민주주의가 분단형 동료 시민 정치로 대체되어 가느냐. 영어로는 이 리프레젠터티브 데모크라시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디스트리뷰티드 분산한다는 거죠. 피어 브로크라시 피어라는 건 동료예요. 내 친구. 이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런 정치를 바뀌어가야 되느냐. 아니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느냐. 그 피어로크라 신자를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대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가 닥치고 또 빈대 같은 그런 또 팬데믹이 몰려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왜냐하면 생태적인 그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사태라든가 저기 무슨 여러 사태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자치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어? 경비를 하고 이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특히 생태적 위기에는 말이에요.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바뀌느냐?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게 기업이라는 건 효율성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그만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연의 리듬에 적응해야 된다. 이게 리프킨의 큰 주장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현재 그 지식산업권에서 오픈 소스 지식 공유로 바뀌고 있다. 내가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특허 담당을 했는데 모든 걸 특허로 보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위키피디아가 이게 특허가 나온 겁니까? 웹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보너스 리그먼트 웹이라는 게 뭐 특허가 나온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서 접근권의 세계로 바뀌고 있다. 또 현재는 모든 거를 소비자 보호연맹, 소비자 주권주의로 현재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근데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주의가 그건 말도 안 되고 이제는 환경 책임주의로 나가야 된다. 소비자라는 게 전부 자기 이익만 생각하거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환경 위주로 바꿔야 된다. 현재 그리고 국내 총생산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경제를 발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GDP라는 게 전쟁이 나도 뭐 모든 뭐 집이 망가져가지고 부시고 다시 지어도 이걸 전부 다 GDP에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삶의 질 지수로 바꿔라. 삶의 질 지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부정적 외부 효과, 그 external, 그 외부, 다시 말하면 석유를 캐내면 석유 캐내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 캐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게 석유나 석탄을 캐낼 때 그 환경적으로 해로운 게 너무나 극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석유 부정적 외부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순환성으로 다시 바꾸게 된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신뢰의 대상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국가를 제일 믿었잖아요.
그다음에 기관이 믿었단 말이에요. 돈 하면은 다 이제 한국은행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을 믿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블록체인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고 있지만은 신뢰. 가령 이제 우리가 언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어떤 거 치우친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들을 누가 믿습니까? 차라리 유튜브에서 가장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에 맞는 그런 평론을 하는 그런 유튜브가 인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방송을 봅니까? 영화를. 전부 다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뢰가 국가나 기관에서 익명의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내가 미국에 여행을 에어앤드비로 우리가 다 연락을 해서 집을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미국 가서 택시 탈때 우버를 타면은 아주 제가 만족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팁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알고 있고 이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에서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현재 그 주도를 누가 하냐면 민간이 하고 있다. 서로 경쟁적으로. 근데 앞으로는 우버 같은 것도 힘들게 돼요. 왜냐? 사람들이 전부 다 효율적인 어떤 그 시스템 갖고 플랫폼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어, 거대 기관에 이익을 남겨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구글, 우버 다 힘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이름으로써 본질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 리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람이 시대가 대민주주의에서 이제는 동료 시민 정치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테마예요. 그래서 동료 시민 정치의 마인드,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지역 거버넌스는 그 본질이 시장이 아니다. 공공의 자산이다. 전에 제가 그 생태지역 거버넌스를 얘기했는데 그 본질이 이 마켓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자산 중심으로 우리가 마켓을 운영을 해야지 세상이 지속가능하다. 시장 안에서의 적응보다는 시장에 잘 얘기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자신의 몸담은 생태 지역을 구성하는 다른 무수한 주체와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다른 무수한 주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나무, 보령령, 뭐, 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선진국의 법원에서는 도롱뇽이면 도롱뇽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요. 곰이면 곰이 살아갈 권리를 인정을 하는 게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의 자유.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포용하는 이런 포용성의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 다시 말해서 인간을 넘어서 우리의 동료 생명체들과 지구상의 다른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어떤 그 연결성. 소위 뭐 인드라망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결성은 생태지역이 지배하는 미래의 역학이다. 미래의 뭐 다시 말하면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동료 시민 정치로 옮겨가는 기본적인 다이내믹 힘이다, 역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피어로크라시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거주하는 생태적 공유지를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사명으로 저마다 생태 지역에서 강력한 동료 시민 거버넌스에 집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 중 정체가 헌신하는 것이다. 상당히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초등학교 애들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비롯한 다른 모든 생명체들 함께 거주하는 이 생태적 공유지. 이게 내 몸이 내 하나 같지만 내 하나가 아니에요. 내 몸속에는 다른 보수한 바이러스, 곰팡이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내 몸에 한 3분의 1 이상이 이런 다른 거 생명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 이제는 그, 생체적 자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밑에 패러그래프에 우리의 공감 능력을
동료 생명체들에게 확장하는 것은 자연계 전체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인간이라는 종을 옛 보금자리로 다시 데려다줄 새로운 마당의 열림을 시작을 의미한다. 제레미 리프크는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그 박식한 사람이 결론은 그 사람이 언제 이게 마지막 책이 될지는 모르는데 아시겠죠? 동료 생명체들에게 다 확장하는,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이웃에 대한 이것만 공감 능력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지났다는 겁니다. 자연계 전체에 있는 다른 모든 생명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분단형 동료 시민 정치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의 이선제도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역사회 치안도 그렇게 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소위 제레미 리프킨의 그 해방여의 시대에 거의 중요한 파트너를 말씀드렸고, 내가 첫 번째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동료 시민정치로 나가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이 시대에 exploring a 1.5도씨 라이프스타일. 1.5도 시대라는 걸 다 알겠죠. 갑자기 1.5도가 되면은 상당히 그 시대를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까지 지구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걸 위해 탐색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링. 그래서 제가 세 명을 한 명과 두 단체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웨덴에 이제 곧 20살이 되는, 지금 20살이죠. 그레타 툰베리, 그 영국의 테이크 더 점프라는 단체,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루타 툰베리는 잘 알겠지만 2003년생이에요. 손녀뻘이죠. 그런데 스웨덴 환경운동가 아니에요. 기후변화 공부를 툰베리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오페라 뭐 유명한 가수고 다 굉장히 공부를 좀 하는 의식 있는 시민이었어요. 내 부모한테 기후변화 문제를 들었거든. 근데 기후변화 공부를 하니까 할수록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 되겠나. 그래서 11살 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뭐 선택적 한목증이라는 병도 걸리고. 그러다가 2018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8월에 스웨덴 의회 밖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최초예요. 2019년 세계적인 기후 관련 동맹 휴학 운동을 이끌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맹 휴학 운동을 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겠지만 나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도 아니고 젊은 학생을 2019년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어요.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연달아 스웨덴 의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타임지의 첫 해에 나온 그 기사. 가운데 사진은 이 툰베리가 금년 7월에도 경찰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데모하다가. 툰베리의 역사를 보면 전부 이런 사진이 무수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The Climate Book 해가지고 기후책을 번역이 된 거였어요. 이게 이 책인데 한 560페이지 되는 책인데 내가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어떤 학자 못하니까 잘 썼어요. 기후책을 여러 가지 봤지만은 다 제 개성이 있죠. 여러 사람을 수십 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기후행동가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쓴 거예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여했다. 그 다음에 영국에는 테이크 더 점프라는 단체. 테이크 더 점프. 점프는 아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어른도 있지만은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더라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재밌어요. 6가지 운동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end cutter, holiday legal, eat green, dress retrospection, travel fresh, change the system. 그걸 설명을 하면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해요. 먼저 and cut라는 거는 잡동선을 정렬하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전자제품은 최소 7년 이상 사용해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얘들의 단체들이 뭐 이렇게 자꾸 바꾸냐. 어? 전자제품 말이에요. 난 집에 그 전자레인지도 지금 뭐 상당히 오래 한 번 7, 8년 된 것 같고 내 가방도 한 10년 이상 됐어요. 이 내가 이게 뭐죠? 이거 보온병을 쓰는데 이거 다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영국은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다음에 휴가, 단거리 항공여행은 3년에 1회 정도를 가급적이면 지어요. 내가 옛날에 항공여행하면서 좀 마음에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거 뭐 오염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얘들은 단거리 항공여행도 3년에 1회 이하로 하는. 색은 녹색 위주의 하라. 그래서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음식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옷. 우리나라에 얼마나 옷이 많이 돌아갑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양말 다 꼬매 신었잖아요. 요새는 옷을 꼬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지. 신발도 마찬가지. 근데 이 부자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은 드레스 패트로라는 게 드레스 새 옷 구입은 1년에 3벌 이하로 해라. 야, 잘 입고 화려하게 입고 말이야. 유행 따라가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트래블 프레시. 가급적 오염없는 이동을 해라. 개인 자동차는 가급적 이용하고 버스 타고 전차 타고 다니라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시스템 바꾸라. 더 큰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해라. 이게 그래, 뭐야, 그레타 툰버리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벌써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적인 내용으로서 내가 이걸 신청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이 행동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화를 만드는 운동 단체죠. 다 아시겠지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1.5도 이내로 섭씨 1.5도씨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정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얘들 목표예요. 그래서 청소년 세대의 위기의식과 목소리로 정부가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범법 소원도 내고 이런 단체예요. 이거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활동한 거 보니까 말이에요. 2018년 8월에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안 됐죠. 한 5년, 만 5년은 안 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소위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연대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그런 동명시효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Fridays for Future 소위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함께 학교에 결석하는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위기의식을 더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2019년 3월, 5월, 9월, 11월 그리고 2020년 9월에 글로벌 기후운동의 흐름과 연대해서 기후를 위한 결속 시위를 같이 해나가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소위 님 버너스가 만드는 그 웹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양심적인 단체, 양심적인 어떤 그 단체에서. 그래서 2020년 3월에는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청소년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한다. 이런 요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어렵겠지. 법원들이
여기 무슨 큰 법정 또 이거 뭐죠?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만큼 난 모른다고 생각해요. 애들만큼 난 모른다고 하는 생각. 솔직히 이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단체 이거 대단하잖아요. 나는 후원을 하면은 우리 시니어 라이프에서 이런 단체와 같이 예, 협업하면 좋겠어요. 돈도 좀 조금씩 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시니어 라이프에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하든가 단체로 서로 어떤 협약을 맺든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도 이거 9.15 9.25 파업하는 어떤 그 포스터 그리고 헌법 소원할 때그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하고 참 대단한 거예요. 난 정말 자랑스럽다고 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상경 뭐 차양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거에 표좀 몇 개도 없겠다고 응? 식당이나 카페에 그 일회용 종이컵 이거 사용 금지하는 걸 철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찰떡선이 없는 노래십니까? 아이들은 1.5도씨 더 이상 진도하지 않게 온몸으로 맞고 앉았는데 환경부 차관들 한 자가 그걸 발표를 해요. 아, 그만두지. 그럼 환경부 차관들에서 내려와야지.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기후행동, 한두 명 갖고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모두가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구촌 사회가 아까 말한 대의 민주주의 시대에서 모든 생명들을 다 포함하는 분산형 동료 시민 정치로 그런 거버넌스로 바뀌어가는 길목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뭐였느냐? 세계의 청소년들이 단결해서 1.5도씨 라이프 스타일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난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새벽녘 시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후행동은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런 우리 손주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배워야 돼요. 그걸 다 투베리한테 배워야 되고 한국의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 학생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